네, 오늘도 내 입맛에 맞는 기사를 편식하듯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사형 집행이 이제 10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 상태라고 하는 기사를 이제 문화일보 24년도 5월 30일 기사를 이제 통해서 얘기거리를 한번 다뤄보겠고요. 기사 제목의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한국도 집행 가능성 커져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고 쓴 기사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 거는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사 링크를 이제 궁금증은 기사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사형제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형제는 이제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현재 그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주요 사형제 이제 폐지론자들의 주요 쟁점은 이제 판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 이제 사형을 당한 케이스들 많았죠. 예전에 즉결 심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누명으로 인한 사형 집행 그 과정에서 이제 억울하게 죽고 사형에 처해졌던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죄가 밝혀지면서 무죄인 것이 밝혀짐으로 해서 이미 사형을 당하고 유가족들은 또 2차적인 피해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재판이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사법권의 완전 무결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아마 인간의 어떤 생명권, 인간 생명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맞는가? 정부나 혹은 권력, 사법기관이 한 인간의 생명을 어쨌든 죄든 뭐든 간에 이제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종교적인 원인도 있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가진 종교권에서는 이제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겠죠. 이 인간 생명권이나 사법적인 부분, 특히 이제 서방 쪽에서 서구권에서 이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 폐지하는 이 원인 중에는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나왔던 그런 홀로코스트, 어떤 국가가 그 인간 그 개인 혹은 집단을 어쨌든 그 당시에는 법적인 혹은 여론에 의한 이제 사형을 시킨 거죠. 집단 학살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이 그리고 폐지론이 좀 강하게 작동했고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형제에 대한 폐지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고 이제 그 넘어서서 그 사형 집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제 감옥 자체를 이제 교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해 있다는 거죠. 유럽이 발전했다는 게 그만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잔인한 경험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반대하는 게 사형제도가 예전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폐지를 해서 좀 더 강력한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가자면 이제 사형은 어떻게 보면 형벌인과 동시에 국가 권력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너무 거창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벌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얼마나 이제 국가 혹은 이제 왕이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남들도 국가에 대해서 철저히 공포심으로 인해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그런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지금과는 맞지 않은 시스템이긴 한데 오늘날에도 뭐 북한이나 중동 이제 근방에 있는 국가들은 공개 처형을 통해서 고대적인 사형제의 이점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사형제를 통해서 공개 처형을 통해서 그 사형 제도의 효용을 이룰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사형제가 효용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국가의 수준이 고대적인 그런 처형의 방식을 통해서 국민의 수준을 다스리는 거니까요. 워낙 그런 지금 북한이나 중동 위주의 나라는 뭐 국가 시스템 이념 혹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이고 고립된 경향성 덕분에 이제 사형제가 효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형제들은 사실 좀 유치한 형태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죠. 고대에 먹힐 수 있는 사형제도가 유지된다는 게 썩 그렇게 진보적인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특이한 케이스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은 뭐 아까 앞서 말한 무슨 뭐 북한이나 중동 같이 뭐 폐쇄적인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성 뭐 안 좋긴 하지만 너무 다양성이 커서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도 다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천병이죠. 모든 장점과 단점이 다 일어나는 국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형제를 제도화한 게 아니고 일부 이제 국한된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사형제가 존치되는 국가에 죄송합니다. 존치되는 주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위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특수성을 감히 이제 제가 짧은 고졸적 마인드로 한번 분석하자면 그들이 가진 그 개인적인 그 재산권을 중시하는 문화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유럽과도 좀 차이가 있고 어느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지극히 미국적인 느낌입니다. 여기 이 미국의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사유지를 침입했을 때 사살해도 정당방위가 되죠. 그 미국에서의 그 정당방위라는 건 트레스패싱 그러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는 순간 그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니까요. 그가 만약에 물론 정당방위라는 건 당연히 그 법적 절차가 있겠지만 상대방이 뭐 아까처럼 뭐 총기를 갖고 침입했던가 이런 경우면은 정말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니까요. 그만큼 미국은 그 개인의 바운더리, 그 재산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 재산 문제 뭐 이런 것들 따지다 보면 결국 그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사형까지도 이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약간 그런 미국 간의 그 가치관 때문이라도 존치가 된다는 게 느껴져요. 뭐 텍사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사형제를 유지하는 주로 유명한데 텍사스 하면 떠올려지는 게 아무래도 총기 그런 또 보수적인 또 미국의 그 총기 소유에 대한 헌법을 수호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이미지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미국의 좀 특이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사형제는 효용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건지 약간 특이하다. 북한이나 중동과 같은 유치함과는 다른 약간 특이함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이제 집행관들에게 그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온 과정이 뭐 교수형, 전기의자, 그다음에 약물 투입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최근에는 뭐 이제 저산소증을 일으켜서 사망케 하는 그런 식으로든 그것도 이제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과연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형제도 대신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을 이제 집행하고 나서 결국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 상태인 건데 그냥 이제 제대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못 박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애매해서 사형제도 사형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형, 무기징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석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제 성립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제 고졸 출신이지만 나름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고 얄팍하게 얻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고대 사형제에서부터 현재 그 감옥이라는 개념까지 발전해 온 거를 이제 그 책에서 보여주는데 사실 이제 잘 기억나는 건 처음에 사형제도가 있었던 이유랑 현재가 왜 감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자유의 박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 고대 중세까지만 해도 인간은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하고 어디 지형에 그러니까 지리에 속박되거나 장소에 속박되거나 신분에 속박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참 어려웠지만 도시가 생기고 또 국가가 발전하고 오늘날까지 오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자유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그 자체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상시 감시하는 공간에서 사는 인간에게 사형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사형 제도보다 이제 감시하고 그 감시를 통해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원히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더 효용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적응하는 이제 미친 인간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을 받을 정도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긴 하겠죠. 그래도 이제 죄책감 속에서 평생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이제 죄값을 치러 마땅한 사람들이면 다행인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또 정말 바퀴벌레처럼 살아남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자유 남들 위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살인 행위를 했던 그것을 그 쾌락을 빼앗으면 결국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죽어갈 수 있다는 게 사형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효용을 느끼지 않아야 되나. 그래서 그게 범죄를 막는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자기 누가 종신형 사형을 생각하고 죄를 안 저지를 사람이라면 애초에 착하게 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좀 도입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교정시설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범죄 어느 정도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뭐 교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감옥을 학교라고 은어로 부르는 게 거기서 더 이제 범죄를 학습하고 나오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범자 정말 이제 뿌리가 썩은 교학 불가능한 사람들은 이제 감옥에서 철저하게 감시 체제 안에서 평생을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처벌을 받는 게 그냥 사형이라는 눈 딱 감고 죽어버리는 그런 마감이 아닌 삶 자체가 오히려 고통인 부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게 그게 효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인간은 교정되기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결함이나 단점을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인생사인데 범죄자가 교정된다는 그 사실은 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범죄자가 교정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느낌을 들고, 뭐 사형제를 한편으로 이제 좀 효용이 없다, 반대한다는 마음이 사실 이제 그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범죄자들을 참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들이지만, 그 범죄자들을 영원히 감시받는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면 일종의 장기적인 사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형제도에 대한 한번 이야기가 나왔길래 기사거리가 나와서 한번 제가 느낀 그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풀어봤고요. 뭐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냥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버무려 봤습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주제기도 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기사팔이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한번 재밌는 소재 생기면 언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